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연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과거 총선에서는 지역별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을지 16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의 투표율 김한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0년 16대부터 치러진 5번의 국회의원 선거 평균 투표율은 55.2%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17대, 다음에 치러진 18대는 50%를 밑돌아 최저로 기록됐습니다.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과 전남이 각각 61.35%, 60.0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과 대구, 경기 순으로 50%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5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해 봤더니 광역시보다 도단위 투표율이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전국 8대 특광역시 중에는 세종시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시가 가장 낮았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최저는 경기도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는 2번의 지방선거와 대선, 국회의원 선거 등 모두 4번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49%를 기록했고 20대 총선에서 소폭 상승, 19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20%를 넘겼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가장 낮은 곳은 대구와 부산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4.15 총선을 맞아 지역 후보를 소개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의정부 을선거구 후보를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홍문정 현역 의원이 떠난 의정부시 을 지역구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형섭, 기호 7번 민중당 김재현,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동진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후보는 52살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 지역위원장으로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재산은 7억 8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육군 하사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한 번의 입후보 기록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영섭 후보는 40살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변호사로 현재 미래통합당 의정부시을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6억 1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10년간 군복무를 했으며 소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이 후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중당 김재현 후보는 39살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옥과를 졸업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반환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청구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2억 4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없으며 3번의 입후보 기록이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동진 후보는 68살로 전 동진종합식품 대표로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 신고한 재산은 없으며 작물 취득과 식품위생법 위반, 음주운전 등 3번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과 입후보 기록은 없습니다. 홍문정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새 주인을 기다리는 의정부시을 선거구. 4명의 후보가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1대 총선에선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하나는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입니다. 기존은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53명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47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해왔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 연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라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석의 10%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0명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20명이 됩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점과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동형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의 100% 적용한다면 준연동형은 50%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인 A당에 이를 다시 적용해보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정원 300명의 10%인 30명에서 50%만 준연동한 15명입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5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한 거대 정당은 기존 비례대표 제도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또 한 번 변형합니다. 결국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최대 30석까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수식이 복잡해지고 자매 정당이라 불리는 비례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4.15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서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양주시 선거구 후보들을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양주시 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안기영, 기호 7번 국가혁명 배당금당 최일선 등 여당 후보와 2명의 야당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는 57살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7대와 19대, 20대 등 3선의 국회의원이며 전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재산은 39억 1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육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모두 5번의 입후보 기록이 있습니다. 검증된 능력과 만들어낸 성과를 꼭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워 왔습니다. 양주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는 57살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를 역임했고 황낙주 전 국회의장의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재산은 2억여 원을 신고했고 육군 하사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모두 2번의 입후보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낙후된 우리 양주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안기영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우리 양주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저 기호 2번 안기영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국가혁명 배당금당 최일선 후보는 55살로 국가혁명 배당금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2,400여만 원을 신고했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사기와 음주운전 등 2번의 전과 기록이 있고 세금 체납과 입후보 기록은 없습니다. 현 정치는 썩었습니다.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처럼 결단력 있게 대청소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양주시는 비교적 보수 성향의 도시로 평가됐지만
지난 20대 때 정성호 의원이 수도권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 메이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메이커는 포천의 기부천사입니다. 포천 신북면 행정복지센터로 두 차례에 걸쳐 다량의 손 소독제를 놓고 간 익명의 기부천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 상자 안에는 응원의 마음을 담은 손글씨 쪽지도 들어있었는데요. 신북면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큰 힘이라면서 기부된 손 소독제를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익명의 기부천사, 의정부시에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2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의정부 장암동 주민센터로 들고 온 60대 성모 씨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성 씨는 만성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인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주민센터는 이토록 뜨거운 응원은 처음이라며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도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인도인 싱달진덜 씨가 성금 100만 원을 기부해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은 쌍둥이를 얻은 뒤 친지들로부터 받은 축하금이라고 하는데요. 20여 년 전 고국을 떠나 한국에 온 뒤 원단 관련 일을 배웠고 15년 동안 양주를 제2의 고향 삼아 살았다며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에 동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 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양주 요양원에서 지내던 7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숨지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됐지만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양주시에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던 7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숨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52명을 전수 검사했으며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85명의 입소 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1인 1실을 사용하면서 집단 감염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숨진 70대 남성도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열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가 지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종사원들한테 일단은 위생수칙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가지고 계속 주의를 하게끔 교육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이 수시로 파견을 나가가지고 능동 감시를 지속적으로 14일간 할 예정입니다. 집단 감염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지만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양주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일하던 미화원과 치료차 방문했던 9살 어린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주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들렀던 식당은 소독 작업과 함께 폐쇄하는 등 동선을 따라 방역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은 확보된 동선에 따라서 식당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종사원에 대해서는 능동 감시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동선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심층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교적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분류됐던 경기 북부. 방역 당국은 청정 지역이라는 지위를 되찾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경기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사용 후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차감하거나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달 31일 포천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지급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포천 시민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합니다. 3월 27일 기준 포천시 거주자 세대주나 세대원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개월인데요. 박 시장은 포천시 재정 안정화 기금은 그대로 유지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천군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군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30억 원, 코로나 관련 연천군 일자리 창출에 17억 원을 경상비와 취소된 행사비를 삭감해 추경으로 지급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천군은 관련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4월 중순 이후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연천군 의회와 협의했습니다. 양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주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인데요. 시는 필요한 재원을 재난관리기금과 각종 투자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 삭감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주시 지급분 10만 원은 3개월 이내에 양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포천시는 전액 면제했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지난달 30일부터 최초 2시간 면제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됐던 주차요금 전액 무료 방침이 주차장 회전율을 저하시킨다는 주민 불편에 따라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를 포천에 두고 있는 포천 시민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2시간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야간 민원실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민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운영됐지만 2일부터 업무가 중단됐는데요. 당분간 여권 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 시간에만 진행됩니다. 시 관계자는 야간 민원실 운영 잠정 중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의 관계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요양원 종사자와 입소자 등 모두 139명입니다. 앞서 해당 요양원에서 지내던 70대 남성 A씨는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다음 날인 30일 새벽 숨졌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코로나19로 손 소독제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허가 제조 행위 우려가 높아져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대상은 김포와 시흥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 중 손 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이며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설치 허가 없이 손 소독제를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특사경은 손 소독제의 주 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